안녕하십니까. 개고생의 이성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모두의 이진우 노무사입니다. 또 뵈니까 너무 좋은데, 사실은 우리 번외편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개원을 준비하는 원장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1편에서 앞에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맞습니다. 제가 가시는 노무사님을 붙잡고 또 부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직원 문제가 사실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힘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2탄에서 김성래 원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진짜 수많은 개원하신 선생님들한테 원장님들한테 물어봤을 때 어떻게 가장 힘드냐, 개원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원 후에 개원하고 있는 중간에 뭐가 제일 힘드냐 물으면 10명 중에 9명 이상은 직원이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노무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직원 문제가 진짜 그렇게 풀기 어려운 문제인가요? 사실 이 직원 문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뭐 10몇 년, 20몇 년을 병원 운영을 하셨어도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던 원장님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직원분과의 원장님과의 어떤 그 생각의 차이, 이제 약간 이런 부분들을 간극을 좀 좁히는 서로의 노력이 만약에 있으면 이제 그런 문제가 없을 건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없거나 아니면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10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약간 이제 조금 성격이 모난 분이 오셨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문제가 또 생길 수밖에 없겠죠. 네. 저도 1년 해보니까요. 네. 우리 저희 강편안외과 직원들이 다들 잘해주시지만, 정말 다른 거는요, 진짜 다른 거는 보세요. 입지는 정해지는 순간 끝났잖아요. 맞습니다. 인테리어는 뭐 돈이 많이 들지만 하면은 뭐 소리 조금 하는 거 말고는 다 끝나는 거고, 장비는 샀으니까 되는 거고, 뭐 세무는 세무사님이 알아서 다 계산해 주실 거니까 괜찮은 건데, 이제 원장님이 신경 써야 될 게 이제 고객님을 오게 만드는, 고객을 오게 하는 홍보 마케팅, 요게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직원 관리, 직원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직원은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직원, 좀 좋은 직원으로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비법 이런 게 있나요? 비법이라고 하면 참 거창하긴 한데요. 비법이 참 있으면 좋은데, 네. 이게 어쨌든 제가 어쨌든 좀 주관적인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상황에 반드시 맞아 떨어지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이제 하지만 대부분에 맞아 떨어지게끔 이렇게 확률적으로 좀 괜찮은 직원분들과 오랫동안 가는 이런 거를 좀 모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직원들은 그런 얘기해요. 원장님이 직원을 좀 파트너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를 같이 가는 동반자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직원 갈등에 있어서 원장의 마인드가 네.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사실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직원은 파트너인가요? 제가 생각했을 땐 당연히 파트너가 맞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회사가 있어야 사실은 직원도 있는 거지만 직원이 있어야 어쨌든 회사가 또 돌아가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직원분들이 제가 이제 또 담당하는 병원에서도 계속 막 바뀌셔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신 거냐 이 안에서. 네. 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꾸 입대사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그 처음에 여기가 이렇게까지 뭐 바쁜 데인지 몰랐다 뭐 이렇게 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는 하는데, 결국엔 그 부분도 사전에 이제 선발 과정에서 네. 우리 병원이 사실은 환자가 지금 좀 많다. 일이 많은데 그 대신에 보상을 우리는 다른 병원보다 조금 더 해주겠다. 아니면 연장 근로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챙겨주겠다. 복지 후생을 조금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잘 맞으면 그분도 이해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되는 건데,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원장님들의 마인드를 조금 더 직원을 내 편이다 생각하시고요. 예, 뭐 저하고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직원이 밖에서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고객이 수술을 하고 말고도 결정이 되고, 네. 내시경을 할지 말지도 결정이 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저 병원은 원장은 참 친절한데 직원이 불친절해. 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이유가, 결국에는 원장님이 직원들을 파트너로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그냥 이게 일 그냥 시키면 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대우를 한다 그러면,
직원들은 당연히 불만이 생길 거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반대로 또 너무 가족처럼 대해도 안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얘는, 너무 또 네. 결국에는 일정한 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또 잘해주다 보면은 이제 그게 오히려 역효과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을 너무 소모품처럼 예를 들면 뭐 대체용품 뭐 최소화해야 되는 비용으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고 맞습니다. 또 너무 가족처럼 대해서 막 함부로 이렇게 이거는 당연히 해야지 뭐 내가 이렇게 점심 굶고 일하는데 니도 점심은 뭐 당연히 뭐 굶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또 대우하는 것도 네. 안 될 것 같고 네. 직원을 파트너 같이 가는 동반자로서 생각을 하시는 게 네. 직원 관리의 첫 번째 노하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농사님 보시기에는 좋은 인재 요건은 어떤 건가요? 어떤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좋은 인재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장점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가장 선호하는 거는 사실 성실. 네, 성실성이거든요. 저희 장편호 작가님 네. 핵심 가치가 성실입니다. 네. 성실한 사실은 근데 이 성실하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지내와 봐야 사실은 알고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성실하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그 직원의 입장에서 이 병원의 업무를 내 병원의 업무로 그러니까 내 것처럼 사실은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조금 잘 파악을 최대한 뭐 빠르면 빠를수록 하시는 것이 이제 네. 좋고요. 네. 사실 좋은 인재 요건은 뭐 책에서는 구구절절하게 뭐 얘기들이 많습니다. 같은 가치관을 추구하고 네. 고객 중심 마인드를 갖고 있으며 태도가 성실하고 주인 의식과 팀워크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잠재력이 있고 에너지가 넘치고 이런 좋은 직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좋은 직원은 원장님이 생각하는 요건은 좀 다를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좋은 직원을 선발할 수 있는 요령이 뭔가요? 노무사님이 보시기에는 뭐 네. 팁을 주신다면 좋은 직원을 선발할 수 있는 요령? 좋은 직원 선발할 수 있는 요령은 사실 아까 1탄에서도 이제 잠깐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요. 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면접할 때 사실은 좀 많은 대화를 좀, 얘기를 좀 해서 원장님이 생각하는 어떤 직원의 어떤 어떤 마인드와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과 직원분도 솔직하게 면접이니까 사실은 앞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제 터놓고 얘기해서 이제 이렇게 좀 장시간 면접하면 사실 직원분들이 힘드시긴 하겠지만 네, 좀 뭐 식사라도 뭐 하면서라도 하시던지 해서 좀 그렇게 하는 게 좀 어쨌든 좋은 인재를 그 원장님이 이제 생각하시는 좋은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좀 요령이라면 요령이 아닐까. 네, 저는 싶습니다. 어떤 생각도 있냐면 면접을 내가 보는 거지만 나도 면접을 당한다고 나도 면접을 그 사람한테 면접을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가치관 얘기 많이 해요. 네네. 어떤 의미냐면 내하고 가치관이 안 맞으면 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맞습니다. 당신이 들어보고 이 내 가치관에 대해서 불만이면은 지원을 하지 마라. 네네. 안 온다고 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일부러 제 얘기를 막 얘기해요. 그래서 네네네. 나는 환자가 중요하고 환자한테 고객 마인드로 좀 의료 서비스를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당신이 우리 병원에 오는 그 사람이 그랬으면 좋겠다 하면서 뭐 세뇌는 아니지만 네. 제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래서 면접 볼 때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너무 이렇게 막 포장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아까 노무사님 네. 얘기하셨지만 일이 많으면 많다고 얘기하고 네. 뭐 정규직이면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이면 계약직이라고 얘기하고 연봉은 1년마다 뭐 연봉 이렇게 계약은 1년마다 갱신된다는 것도 얘기를 해야지. 그냥 얘기 안 하면 또 그렇게 뒤통수 맞을 수 있는. 그렇죠. 이제 얘기를 안 하셨을 때는 그 직원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주겠지. 근데 원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할 생각이 또 없었던 진짜 어떤 그 그분들. 부분이 진짜 어려워요. 네. 저는 사실은 이런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 직원들은 저런 의도로 받아들이는 거야. 맞습니다. 네. 의외로 그게 많대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깨어나고 나서 나는 약간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직원들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자를 이렇게 하면은 빼고 이제 이렇게 하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만의 좀 그런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소통이 진짜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맞습니다.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로의 간극을 조금 더 좁힐 수 있는 좀 그런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면접 보실 때 그 자기소개서를 좀 적어보라고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본인이 어떤 분인지를 사실은 원장님도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겠죠. 저희 이제 고인 광고할 때 주로 세 가지를 이제 많이 쓰는데 뭐 메디잡, 널스잡, 사람인 이렇게 쓰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직원을 지금까지 지금 3명에서 11명이 됐으니까 직원을 엄청나게 뽑았잖아요. 면접도 엄청나게 봤을 거고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그 구인 거기 사이트에 이력서 낸 것 중에 자기소개 없으면 아예 제껴버립니다. 아, 네. 자기소개서를 안 적는 그런 성의 없는 그런 지원서는 저는 요즘 읽지 않습니다. 사실 그거는 이제 그 면접자가 그 이제 피면접자 이제 구직자께서 사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챙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그 꼼꼼하지 못하게 이게 좀 챙기시지 못했다라든지 보내시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좋은 직원으로 이렇게 좀 선발이 네.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거라서 배제를 시키는 것도 당연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원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 보고 계실 텐데 제가 생각할 때 좋은 직원을 뽑는 또 하나의 팁은 스카우트. 아, 스카우트. 네네네, 맞습니다. 네, 스카우트. 검증이 되어 있는 네, 거죠. 네. 스카웃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음. 스카웃은 그냥 하면 안 오니까 네.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네, 거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기존보다는 조금 더 높은 보상. 네. 네, 그게. 개국공신 대우를 해주는 거죠. 네. 개국공신 대우 해주고 말씀드렸지만 개국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다는 직원들한테 파격적으로 대우를 해주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직원들한테 10만 원 더 주시면 직원들은 10만 원의 가치가 아니라 100만 원, 1000만 원의 가치를 해주십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리고 1년 동안 해보니까 진짜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직원들 봉급이 의외로 작은 거 아십니까? 뭐 제 말에 반박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원장 봉급에 비하면 저희 두 달 전에 개원 봉지기 선생님 구인해서 같이 일하고 네, 있는데요. 맞습니다. 의사 월급에 비하면 직원들 봉급은 정말 작습니다. 네. 거기에 5% 10% 더 준다는 게 그렇게 생각해보면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주면 네,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기존 직원의 추천받는 건 어때요? 기존 직원의 추천도, 예,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 게, 어쨌든 정상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추천을 해주는 사람의 어떤 면을 봐서라도, 이제 조금 더 열심히 좀 일을 더 하실 가능성이 조금 더 있기는 하시겠죠. 저희도 해보니까, 추천받아서 온 직원이 또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이렇게 어울리는 과정에서 트러블이 좀 생기잖아요. 아, 네네. 네, 그런 게 또 없으니까. 네네, 네, 그렇죠. 팀워크가 또 잘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좋은 인재를, 그렇게 뽑는 그런 요령들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직원을 뽑았어요. 그럼 직원을 인재로 키우는 방법은 무엇일까? 아. 네. 일단 뭐 좋은 직원을 뽑는 거가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거북이를 토끼로 만들 수는 없고, 네, 그렇죠. 뭐 토끼를 나무를 오르게 할 수는 없고, 네네. 다람쥐를 뽑아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뽑은 직원을 선발한 직원을 채용한 직원을 좋은 직원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을까요? 아, 현실적으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질문을 이제 사전에 조금 먼저 받아봤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사실은 이제 질문, 네, 이었다고 저도 네.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그 어떤 개과천선을 시키는 수준까지는 힘들고, 결국엔 좋은 인재에서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있는 상황을 만드셔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 원장님들께서 그 가치관에 이제 부합하지 않는다, 어떤 차이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그 부분을 어쨌든 직원분이 양보하든 원장님께서 양보하든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좋은 인재로 좀 발전을 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불만이 만약에 있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능력에서 조금 더 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은 원장님께서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뭐 파악을 하실 때는
뭐 주변의 동료 근로자들의 어떤 그 면담, 그다음에 본인과의 직접 면담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 뭔지를 어쨌든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게 가장 나름대로의 핵심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예, 그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진솔한 원장과 직원 간의 대화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팁이 될 수 있다. 네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좀 고민이 되는 게 저는 이제 직원을 인재로 키우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성과주의. 아, 네. 그러니까 거의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능력치의 어떤 그런 혜택. 그런 게 참 책에서는 좋다고 돼 있는데 네네. 그것 때문에 또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해서 맞아요. 맞습니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뭐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러니까 뭐 상도 주고 벌도 주고 뭐 네. 이런 게 어떤 책은 벌에 대해서 과감해야 되고 철두철미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는 책도 있고 어떤 책은 칭찬은 하고 뭐 벌은 절대 주지 마라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노무사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당근과 채찍이잖아요. 이제 당근과 채찍에서 이제 당근을 당연히 더 많이 주신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뭐 또 이 책에는 또 이런 책도 있잖아요. 뭐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채찍을 주는 것도 그 다른 방법으로 좀 돌려서 좀 말을 순화시켜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하시던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이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결국에는 이제 직원분이 동기부여가 가장 많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 1년의 서적에서도 뭐 어떤 근로시간을 줄였을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돈이거든요. 보상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만약에 높은 수준이라면 조금 더 어쨌든 말이 맞지 않거나 뭐 근로시간이 조금 더 많더라도 이해를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은 저도 개원을 해봐서 아직 1년밖에 안 돼서 네네. 사실은 더 많은 개원하신 선생님들한테 좀 자문을 구해봐야 되겠는데 이 직원을 좋은 직원으로 만드는 인재로 만드는 방법 중에 뭐 강력한 당근은 결국에는 이제 급여를 맞습니다. 올리고 네. 복지 우생, 네. 복지를 좋게 하고 월급 많이 주고 인센티브 많이 주고 이런 게 좀 답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과감한 어떤 투자 이런 게 직원을 좋은 직원을 더 좋은 직원으로 만드는 네.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원장의 애정어린 그런 말 한마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인정이잖아, 인정. 그 동기부여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한테 희망과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칭찬해주고 한마디 말해주는 거. 이런 게 또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맞습니다. 반성하게 됩니다. 제가 좋은 원장인가 이런 네. 부분이 좀 반성하게 되는데